얼마 전에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죠. 이전에 발표된 대책들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정비사업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얼마나 많이 13.6만 호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이 받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요.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4년 지어진 관악구 신림동의 강남 아파트인데요. 2001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정도로 살기 위험한 아파트였습니다. 총 876세대 중 사람이 사는 집은 261세대 뿐이었어요. 분위기가 좀 흉흉했겠죠. 사실 강남 아파트는 1995년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을 일찌감치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행정처리 문제로 사업이 미뤄졌어요. 2006년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서 드디어 진행이 되나 싶었지만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 탈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빚이 생겼고 2008년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K사, N사, S사가 연이어서 사업을 포기했죠. 그렇게 답없이 낡아가던 강남 아파트에 2016년 특급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SH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2017년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변경 지정으로 용적률을 406%로 늘려 최고 35층에 총 1143세대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통상 4-5년 걸린다는 시공자 선정도 6개월 만에 빠르게 진행됐죠. 그리고 2018년에는 조합원분 744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서울투자 운용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공공성 확보와 사업비 조달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126가구는 SH가 매입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철거와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된 후 현대 힐스테이트 관악 뉴폴의 아파트가 2022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래된 재래시장, 집창촌이 밀집해 있었던 강동구의 철원 1구역은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9년 정비구역 지정 후 2012년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막상 조합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주택보다는 상가가 대부분인 동네라 오랫동안 시장에서 영업해온 상인들과 상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컸고요. 필지 하나를 무려 152명이 공동 소유할 정도로 공동 명의자가 많아서 170여 개 필지에 총 조합원의 수가 460명이나 됐습니다. 2016년 조합과 SH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전문 성이 있는 SH가 초기 사업비 조달과 사업 관리를 맡게 됐고 합리적인 가격 설정으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관리처분인가 2020년 이주, 착공, 분양 공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준공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인 강동 밀리니얼 중흥 S클래스는 총 1263세대 중 주택이 999세대, 오피스텔이 264세대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117세대가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969년 지어진 정릉 스카이 연립주택은 재난위험 시설 중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주택으로 불렸습니다. 총 140세대 중에 살고 있는 집이 14가구밖에 안 됐어요. 2004년 이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문제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인 동네라서 층수를 5층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사업성이 떨어지니 민간에서 재개발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SH가 나섰습니다. SH는 이주 대상자들에게 공공주택 분양권을 마련해주기로 하고 이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어요. 공공주택이면 수익이 없지 않나 싶지만 사업성도 좋아졌어요. 왜냐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 층수 제한이 풀리거든요. 기존보다 24세대 많은 166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고 보조금 지원과 주택도시기금 융자도 받을 수 있게 됐죠. 사업성을 확보한 후 2016년 철거와 착공 후 2019년 10월 준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정릉 하늘마루로 재탄생했습니다. 신축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고 에어컨, 냉장고 같은 옵션에 발코니까지 있는 임대주택으로 입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청계천에서 성남 구시가지로 이주해온 철거민들은 건축법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집을 촘촘하게 붙여 지었습니다. 도로도 좁았고 전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했죠. 성남시는 2000년 LH 시행으로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재개발인 만큼 주민들을 어떻게 이주시킬지가 관건이었는데요.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순환 정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순환 정비 방식이 뭘까요? 이주단지를 먼저 만들어 집주인과 세입자를 이주시키는 방식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어렵게 전셋집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업이 완료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면 되고요. 1단계 구역인 단대 중동 3구역 공사와 입주를 마친 후 2단계 구역인 금광1, 중일, 신흥 2구역이 현재 공사 중인데요. 2단계 구역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재개발이 중단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4년 후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특히 중일 구역에는 2019년 코오롱 글로벌이 시공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지어졌고 총 2411세대 중 1000세대가 일반 분양을 했죠. 근처에 신흥역, 대원공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는 이른바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 참여로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이 좋아진 사례들을 보셨는데요. 이번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이렇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패스트 트랙 모델이 신규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까요? 먼저 규제를 다 풀어줍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기부 체납을 제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없앱니다. 다음으로 절차를 다 걷어냅니다. 조합 없이도 공공이 신속하게 토지를 확보하고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신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은 함께 다 나눕니다. 토지주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요. 세입자를 위한 순환 정비 방식을 개발하고 상인들이 이주할 임시 영업시설을 조성합니다. 생활 SOC 등 공적이익도 창출합니다. 총 87만 호 중 70에서 80%는 분양 아파트로 공급하며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 분양 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늘리고 그중에 30%는 추첨제로 분양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힙니다. 정체된 정비 사업이 공공의 참여로 활발하게 진행돼서 도심의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